네, 동시효과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 지수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장 양시장 막판의 흐름이 좀 바뀌는데요. 코스닥이 원래 장중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났었는데 지금 코스피가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오늘 오후장 장 마감 즈음에 약간은 좀 물음표가 달리는 그런 패턴이 좀 보이네요.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 쪽으로 유입이 되는데 현재 거래소 지수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흥분할 정도는 아니고 0.11% 포인트로는 한 2포인트 정도 약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2482.56포인트 선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 고점 부근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좀 흔들렸었는데 그래도 마감은 좀 기분 좋게 상승불을 보지 않을까. 시작과 끝이 그런 빨간불이 되겠네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왔다 갔다 좀 했었는데 현재는 보시면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0.24% 하락하면서 743.2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으로는 막판에 좀 들어 올리는 힘이 있는데 코스닥은 그렇지를 못해서 약보합권에서 다소 시들하게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종목군도 개별 뉴스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죠. 지금 거래소에서만 총 3종목이 상한가가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지금 상한가 종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 모아 데이터가 있긴 있네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SX는 이거래일 연속된 상승입니다. 태백 쪽에서 헬기금속 관련된 생산시설 만든다. 이 재료가 상당히 강력하게 반영이 되는데 이틀 연속의 상한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부산주공도 오늘 장중 내내 이렇게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적 좀 막차탄 종목군들 가운데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또 이렇게 강력한 한 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부산주공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나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헨즈 코퍼레이션 이 종목은 기아차와 대규모입니다. 한 1,7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가 있고 대규모 수주는 CS윈드도 한번 보시죠. CS윈드가 3조 원짜리 공급 계약, 장기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니까 11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수는 계속 약간은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종목군별로 좀 더 이슈가 많았습니다. 수급은 좀 부진했었죠. 오늘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주변국 상황 보면서 우리 증시 내일장을 미리 내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동향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어제도 제자리 걸음이던데 오늘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종가상으로 28,000엔 선 위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0.16% 상승하면서 28,035.50엔대 기록했습니다. 큰 폭의 등락은 없었고요. 제한된 움직임 나타내는 가운데 일본 증시 특이 동향이 있다면은 오전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으로 살짝 돌아서는 움직임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그래도 장중 고점 부근의 거래를 마치면서 아랫골이 길게 단 양봉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증시 따라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오전장에 이렇게 출렁거리게 된 이유로는 러시아를 둘러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각이 되면서 오전장에 투자 심리 안 좋다가 이후에 이 부분이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조금씩 회복해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을 받고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에 이 시진핑 3기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발표된 부동산 지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종목군들이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를 누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해종합지수입니다. 0.43% 하락하면서 현재는 3,120.20포인트, 지금 3,200선 약간 밑돌고 있네요. 오후장 들어서 장중 저점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천 쪽은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도 오늘 약세권의 흐름을 띠면서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입니다.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증시와 환시가 오늘 조금 다르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쳤다가 막판에 많이 올랐는데 증시는 이에 반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잠잠하게 이렇게 흘러갔고요. 환율 한번 보시면은 오늘장 10원 가깝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종가상으로는 7원 40전의 상승으로 집계가 됩니다. 1325원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전 한때는 1316원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장중 한때 1330원을 넘어서면서 위험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장중의 변동폭이 15원, 많이 좀 들었다 놨다 하는 흐름이었고요. 결과적으로 7원 정도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금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나타나는 건 아닌가, 이 부분 좀 더 체크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제장에서 8원 내렸고요. 오늘장 7원 정도의 되돌림, 이 1320원 선 부근에서의 공방전이 이번 한 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함께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폴란드 영토 내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12%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2.88포인트 내렸고요. 종가 2477.45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변동성이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장초반에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키우면서 장초반 2440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다시 한번 낙폭을 줄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점심 구간 지나서 2480선까지 이렇게 보합권 구간까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막판 들어 초반에 비해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홀로 순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막판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개인이 1764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외국인이 380억 가까이 샀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매도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2113억 가까이 순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하락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먼저 오늘 의약품 업종이 가장 크게 내렸었는데요. 네, 오늘 비금속 광물 섹터가 2.9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 쪽에 차익 매물 크게 나오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그 뒤로 의약품 업종이 2.9% 비슷하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그동안 상승 탄력 보였던 해운주인 HMM과 페노션이 하락하면서 운수창고 테마가 1.46% 하락했고요. 그 뒤로 의료정밀 업종과 통신 업종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방어주들이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전기가스 업종이 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SGC 에너지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 뒤로 음식료품 업종이 0.7%대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로 기계업종과 유통업종 비슷하게 0.7%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막판에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금융업종도 0.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종가 62,700원 터치하면서 약 0.5%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종가 91,500원에 약 0.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주 보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오늘장 상승 마감했는데요. 종가 60만 원 터치하면서 약 0.7%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이 장중에 대체로 부진한 흐름 보였는데요. 0.4%대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종가 70만 7천 원 터치했고요. 반대로 삼성 SDI에는 어제 5%대로 크게 낙폭을 만들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 전환됐습니다. 종가 72만 2천 원 터치하면서 약 0.6% 가까이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하락세 보였는데요.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종가 88만 원 터치하면서 약 2.9% 가까이 내렸습니다. 셀트리온은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종가 17만 9,500원이고요. 약 4.5%대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에 이어서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현대차 종가 17만 2천 원 터치하면서 약 1.4%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기아 역시 1%대 하락세고요. 종가 6만 7,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종가 18만 9,500원 터치하면서 1.3%대 하락 마감했고요. 카카오는 약보합입니다. 네, 종가 5만 8,600원 터치했고요. 약 0.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루 앞두고 오늘 수소 관련주들 수급이 좋았습니다. 국내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우디 국부펀드와 65억 달러 규모의 그린 수소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최근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수소 관련 기업들이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까지 받으면서 상승했습니다. 먼저 평화홀딩스가 13%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관련해서 평화산업 역시 2.7%대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현대로템이 5%대의 상승 마감했고요. 부산주공은 3분기 호실적 소식까지 나오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예스티가 코스닥 쪽에서 주목받았는데요. 제주에서 산업부가 추진하는 그린 수소 실증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12% 가까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영상 콘텐츠주들도 수급이 좋았습니다. 3년 만에 한중 대면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양국이 단절됐던 교류를 재개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중 국민들 간의 문화 교류에 개방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또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주가가 3%대로 상승 마감하면서 영상 콘텐츠 관련 쪽으로 매수세가 포착됐습니다. 먼저 CJ-CGV가 4%대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뉴 역시 4.4% 가까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 컨텐츠리 중앙 A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A스토리가 7.3%대 강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5% 내렸습니다. 포인트로는 1.86포인트 내렸고요. 종가 743.10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전환됐는데요. 이후에 740선을 두고 수급 공방을 벌였는데 다시 한번 하락세로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탄력을 좀 줄여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종가는 약보합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 순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개인이 1,964억 가까이 샀고요. 기관이 순매수세로 들어가나 싶더니 오늘 순매도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가장 크게 팔았고요. 외국인이 1,540억 가까이 순매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 에코프로비엠이 3.5%대 낙폭을 키우면서 마쳤습니다. 종가 11만 2,500원에 하락 마감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 역시 2%대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종가 12만 9,900원 터치했습니다. 반대로 LNF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약 0.5%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 23만 1,800원에 마쳤습니다. 또 첨보가 그간 탄력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종가 26만 400원으로 약 0.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동반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8% 가까이 하락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8% 가까이 동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또 HLB도 오늘 외국인들 매도 물량 크게 들어왔는데요. 약 3% 가까이 낙폭을 키우면서 종가 37,65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개인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카카오게임즈 오늘까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종가 44,800원 터치하면서 강보합으로 마쳤고요. 오늘 펄어비스 1.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인 리노공업 보겠습니다. 어제 상승했는데 오늘장까지 연속 상승 탄력 들어왔습니다. 종가 15만 7천 원 터치하면서 약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폴란드에 러시아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사료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번 19일에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맺었던 곡물 수출 협정이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사료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대주산업과 에드바이오텍이 10% 이상 강세로 마쳤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가 동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또 그 가운데 OSP 역시 강세로 마쳤고요. 종가 5%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또 오늘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들도 긴급 복구 시스템과 또 전력 공급 장치 분산과 같은 보호 조치를 강화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당시에 수혜받았던 데이터 센터 관리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일부 클라우드 보안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모아 데이터가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2,670원에 마감을 했고요. 또 데이터 솔루션 역시 14%대 강세로 마쳤습니다. 또 클라우드 보안 관련주인 SGA가 7.5%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지수 현재까지 0.15%대 약보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0.5포인트대 하락세고요. 현재 구간 322.5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866계약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그 뒤로 외국인이 752계약 정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홀로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1703계약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